발롱도르 위너 카카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레전드들과 함께한 뜨거운 밤이 그에게 어떤 추억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감상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축구는 누가 더 잘하냐를 겨루는 경쟁이지만 가끔은 그저 동화가 되곤 합니다. 바로 추억이란 선물이 함께할 때입니다. 팬들뿐 아니라 그들도 한 명의 사람이고 인생을 살고 있으며 저마다의 기억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현역 내내 상대했던 거대한 적들 바르샤, 맨유, 그리고 유벤투스의 선수들을 담고 있는 은퇴한 카카를 두 눈으로 보는 미래가 이렇게 금방 펼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레전드들은 경기 후 저마다의 소감을 SNS로 전달했고 현역 시절엔 그렇게나 치열했던 라이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펼쳐질 현역들의 전쟁 같은 경기들, 그들도 언젠가는 함께 모여 웃음만이 가득한 레전드 매치를 치를 것이란 상상은 축구도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해외 축구를 소개한 남자가 사이드라인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박지성이란 이름은 축구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겐 곧 추억입니다. 진짜 저한테는 지성이 형과 같이 공을 찰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활 패턴, 이 사람이 어떤 걸 먹고, 이 사람은 잠을 몇 시에 자며 쉴 때는 무엇을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저는 그 경기가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고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막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저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역할, 지성이 형 또 메뉴에서 뛰는 한국 선수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앙리, 제라드, 드록바 같은 선수들을 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박지성의 상대편으로 만들어버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 박지성과 메뉴를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아스널, 리버풀, 첼시의 선수들은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장에 모인 그들은 모두 동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중과 웃음, 박수가 가득했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 사는 품격도 가득했습니다. 6만의 열광을 목격한 선수들은 당연한 듯 입장하는 박지성에게 PK를 양보했습니다. 아자르의 정중한 손짓과 마스체라노의 박수를 지나니 우크라이나 축구협회장이자 발롱도르 위너 셰우첸코가 마지막으로 공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 서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명예와 존중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기장이 우크라이나였다면 모든 선수들이 셰우첸코에게 공을 넘겼을 것이고 코트디부아르였다면 주인공은 드록바였을 것입니다. 축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축구계엔 낭만적인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레전드들은 그 순간 누가 득점해야 홈팬들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PK 실축 이후 PK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박지성이지만 그 또한 레전드들이 넘긴 공을 마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한 듯 중앙으로 볼을 보냈습니다. 그와 뗄 수 없는 이름 피를로의 파넨카킥이 스쳐 지나갔고 드록바는 레전드 매치임에도 가장 먼저 공을 주우러 달려갔으며 다음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단지 이벤트 매치가 아니라 분명 이기고 싶어 했고 평생 승부의 세계에서 살았던 선수들답게 웃음 속에 이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울컥했던 순간이 단연 박지성의 등장이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당연히 출전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고 경기장 대부분의 관중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 같은 교체에 6만은 열광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으며 아스널 유니폼을 입은 팬마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1분 전까지 축제를 즐겼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정확히 교토 유니폼의 주인공과 같았습니다. 퍼플상과 박지성의 대표팀 승선에 환호했던 사람들, 2002 최종 엔트리 포함에 감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맨유행과 함께 동화를 경험한 사람들, 끝도 없던 무릎 부상들을 지켜봤던 사람들, 은퇴에 아쉽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당연한 듯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안녕했던 사람들, 경기장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유년 시절, 과거의 어딘가에 박지성의 축구가 있었고 많이 자라버린 얼굴로 경기장을 수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울컥했던 순간은 체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일부 선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입니다.
특히 앙리는 아스널 유니폼만 입히면 그냥 당장 주말에 프리미어 리그에 출전해도 괜찮아 보일 만큼 현역과 똑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더볼이 시작된 순간 앙리는 현역이 아니구나 0.1초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전성기 앙리는 정말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앙리를 보고 현역 시절의 스피드를 기대한 자체가 제 뇌가 일으킨 착각이었지만 막상 현실을 목격하는 것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 체감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북런 던더비에서의 앙리가 득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의 울컥함은 선수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마음이 전에 제가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또한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앙리는 우리가 아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지성을 찾아 웃음 찍고 큰 액션을 취하던 앙리는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세계 4대 스트라이커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유머와 성격이 그대로 보여졌고 특히 아시아인 심판들을 향해서는 한국인의 제스처로 인사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것이 좋다, 유럽 것이 좋다를 떠나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방문한 장소의 예의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고 내가 잘 모르니 너희가 이해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부를 흡수하고 본능적으로 전하는 섬세함입니다. 북런던의 왕이라고 불렸던 선수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눈앞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각 분야 최고 레벨에 올랐던 사람들의 두뇌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에도 옳게 활용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의 지분이 아닌 사람들보다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앙리의 모든 행동은 저에겐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스널의 의왕입니다. 푸열의 전투력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초청받은 용병이 아니라 존중받으러 온 레전드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뛸까 싶을 만큼 치열했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이웃 사촌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지성에게 따봉을 날리던 그의 표정도 바르샤 시절 캡틴이 그냥 상암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던 무렵 그의 눈에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팬이 들어왔고 유니폼을 벗어준 것이 바르샤의 영원한 캡틴으로서 어제 했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고백하자면 박지성의 출전을 예상 못했던 저는 어제 레알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샤인들의 퇴장에 그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번 주말 경기만큼은 제발 저 선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푸율과 마스체라노 그리고 야야 투레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레알 유니폼을 입고도 그들의 사인을 받고 싶은 감정이 들었고 이 또한 인생의 일부입니다. 영원한 적은 없고 어제의 라이벌은 오늘의 친구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찾아온 생각은 시간은 다시 한번 거침없이 지날 것이고 금방이면 2024년 지금의 선수들이 펼치는 미래의 레전드 매치를 보게 될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뜨거워져 있을 것이고 치열했던 선수들은 동료가 되어 있을 것이며 전광판에 우리가 사랑했던 선수의 얼굴이 나타나면 누군가는 울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경기는 미래의 몫으로 남겨두고 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등하고 예상보다 더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가 선물 받은 오늘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